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관여하셨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는 정말 없었습니까? 경로는 정말 없었나요? 건강. 여사님도 계셨어요? 아, 네네네네네. 건강. 그 최상병 특검에서 나왔으니까 그 당연히 직권남용 그거 관련한 거고요. 네, 정치 구단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뉴스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시끄럽네요. 먼저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 절차에는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강제 구인 절차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추한 모습을 꼭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가? 저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교정 당국의 설득과 압박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 같고요.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때는 대개 보면은 검찰 즉 특검에서 다른 여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했을 때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결국에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야죠. 안 나오고 어떻게 버텨요? 앞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특검의 조사가 정치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아니 아예 다 내란을 걷어낸다.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입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란 친일 쿠데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이다? 말도 안 되죠. 당연한 조사가 당연하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 예,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그렇죠. 그럼 지금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영장도 계속 기각이 된다고 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 저는 지지부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돈을 주고 받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김건희 특검도 결국은 김건희 신병 확보, 즉 구속을 하면은 갈 곳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구속영장 받아들여질 거라고. 당연하죠, 그거야. 예. 김건희 구속영장이야. 김건희 구속 안 하고 누구를 구속하겠어요? 예. 사실 보면은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말이죠. 돈이라고 하면은 양재물도 먹었어요. 그 양재물도 큰 걸 먹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통일교에서 목걸이 6,300만 원 구속될 사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런데 안 되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 서울구치소의 그 열악한 환경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어요. 박 의원님 구치소에 꽤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여름이면은 서울구치소의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서울구치소가 조선호텔입니까? 하얏트 호텔입니까? 예. 구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덥죠. 예. 시설이 나쁘죠. 그러면 감옥 간 사람이 시설 좋은 데로 찾아가나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폭염 같은 경우는 힘든가요? 저도 이제 거기서 3년 살아봤는데 3년이요? 예. 예. 그 서울구치소 건물이 시멘트로 됐기 때문에 열을 품어가지고 좀 더워요. 아. 그 자체에서 열이 나와요. 예.
그리고 냉방시설은 천정에 조그만 선풍기가 돌아가다 그치고 예. 또 밤 되면 끝나고 덥죠. 더운 거 각오해야죠. 예.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려놓고 반성하면서 살면은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살만해요. 실제로 박 의원님도 그 구치소 계실 때 병이 좀 지병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약 문제가 좀 논란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저도 그 화가침이니까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전신 마취를 하고 3번 수술을 하고 지금도 신체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약을 먹던 것을 되게 가지고 갑니다. 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 가지고 가면은 그 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색해가지고 들여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잘 도와줘야죠.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뭐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동정 여론을 좀 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 윤석열의 약을 좀 챙겨서 구치소로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예. 그걸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 집에서 안 보내줘서. 예, 그렇죠. 누가 무슨 약을 먹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혈압약 예.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구치소에서 처방해서 내줘요. 거기도 의사 선생님이 있고 예. 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사 뭐 재판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조사의 어떤 그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건강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예. 윤석열은 법꾸라지 아니에요. 왕법꾸라지. 왕법 기술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축적시켜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환기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예. 다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알잖아요. 예. 그러나 감옥까지 간 사람에 대해서 독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나 김태호 전 차장이 기존의 진술을 약간 번복하기도 하고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뭐 권력의 정점에도 계셔 보시고 떨어져 보신 적도 있어서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진술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도 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대통령 그렇게 하신 분이 되는 걸. 대통령 하신 분 아니에요. 박근혜도 국민적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도 내가 시켜서 했다. 이런 책임을 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윤석열은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자기는 빠져나가고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언론에서도 좀 이상하게 그분들이 진술을 그렇게 바꾸니까 윤석열이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예. 그분들이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설사 예. 지금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삼심제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오랫동안 몇 년간 재판이 계속되니까 예. 검찰에서 한 얘기, 1심 법정에서 진술한 게 다 잊어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니까 저는 왜 법원이 삼심제인가 하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김성훈 경호처 1차장이나 이 부속실장 예. 실제로 자기의 분신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진실을 말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된다.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국 김용현 예.
전 국방장관도 머지않아 진실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지금 그때 군 관계자들이 서서히 조금 뭐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죠. 결국에 그렇죠. 김정은 예, 전 장관.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진실을 숨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특검에서 들이대면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거고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는 내려놓고 예. 진실을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예. 반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지. 아니 불러도 나 아프다. 거기 가면 다 아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논란이 된 인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진성준 정치위의장 얘기를 들어봤지만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고 했는데 박 의원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점검을 해볼 때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수 후보자 문제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요즘 방송을 예. 하루에 한 편 정도 나갑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강사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 말조심을 하는데 예.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첫 내각 때도 뭐 3명이 낙마했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 정도 누군가 한 명 뭐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것이 국정 운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향은 역대 대통령 정부에서 다 낙마가 이루어졌어도 국민들은 또 그 내각을 인정하면서 같이 갔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난리를 그랬죠. 쳤지만은 예. 물러가고 나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이니까 무탈하게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돼서 일 잘하기를 바라지만은 문제가 있으면은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강 어느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청사는 저한테 말하지 말라 한다니까요. 그럼 언제쯤 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뉴스가 된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이제 미국 특사에 내정이 됐다가 철회된 거 아니냐. 그것이 여권 내부에서 좀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글쎄요, 저는 그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예. 저는 김정인 특사가 대미 특사로 선정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특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상대국에 전달하는 그런 분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냐 이거죠. 지금 현재 그분이 지난 대선부터 민주당을 도왔는가? 예. 이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에서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 예. 가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좋죠. 적절하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18월 1일 며칠 안 남았고 현안 산적하잖아요. 그러면 대미 특사로 만약에 박 의원께 추천을 누구 좀 부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 인사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반대당에서 가게 했느냐 하면은 미국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석연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신이 거절을 했는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가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조갑재 대표나 정규재 전 주필하고도 식사도 하고 예. 이런 통합행보 보수 진영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했죠. 예. 그것은 자기를 반대하고 비판적인 인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그게 정치고 협치 아니에요? 예. 국민 여론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하셨다. 그렇지만은 조갑재 정규재 씨를 어디 특사로는 안 보내잖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집은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혁신이 안철수 혁신이가 한번 자초되고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에서 어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뭘 못 풀고 뭐부터 못 풀고 있다고 좀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이 쇄신의 대상들 아니에요? 예, 말은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나 현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씀이 옳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란 주동자 윤석열과 함께 가서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이걸 청산하자 하는 것은 말은 옳는 거죠. 옳은 거죠. 여기에 그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잘못이다. 마치 윤석열이 자기가 내란 일으키고 군사 친위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지금 정치 탄압이다? 나 정치 탄압으로 구치소 왔으니까 조사받으러 안 나간다. 생떼 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저는 뭐 찬성은 하지 않지만은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나 현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씀은 옳은 말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라든가 변화, 개혁이라는 게 기득권 세력이라고 어느 집단에서나 기득권은 그걸 거부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그런 혁신이 아니죠. 예, 기득권을 계속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고 또 특검의 수사에 의거해서 매일 새로운 사실, 예, 그의 측근들이 진실을 토로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손절하지 못하고 거기하고 손잡고 가려고 그 뒤에 줄 서려고 하는 그것이 혁신의 대상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죠.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진짜 손절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예, 성찰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길로 간다고 하면 또 길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는 마치 자유당을 국민이 박정희의 공화당을 전두환의 민정당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역사 속으로 국민 판단해서 소멸시키듯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한 자세 변화가 없고 혁신이 없으면 역사 속으로 국민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정당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쌍권이라고 부르는 그 권성동 이제 의원, 윤핵관 모두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100번 총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답을 달았거든요. 이 귀결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당에서? 저는 국민이 역사가 그렇게 정당 해산시킬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이 역사가 자유당을 척결시켜버렸잖아요. 예, 공화당의 유신, 박정희 유신을 또 그렇게 보냈고 전두환의 5.18 민정당을 역사 속으로 국민 속에서 지워버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역사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